안녕하세요. 원피스 도서관 원도입니다. 드디어 원피스 1117화 전체 내용이 공개되었습니다. 이번 챕터 정말 재밌네요. 저는 오다가 조로를 나스주로성과 매치업시킨 이후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오다가 드디어 조로의 새로운 능력들을 보여주려는 의도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피스 1117화는 베가펑크 방송을 듣고 있는 사람들의 반응으로 시작합니다. 오랜만에 하치노스의 소식이 전해지는데요. 하치노스에 존재하는 해적들은 전설로 내려오는 보물들에 관심이 많고 찾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장면은 몽블랑과 사루야마의 장소로 전환되고 바다에 잠긴 고대의 도시를 조사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다시 장면은 부상당해 누워있는 소드의 대원들이 있는 곳으로 전환됩니다. 이때 코비의 모습이 보이고 코비는 침대에 누워 상처를 치료하고 있네요. 그리고 오랜만에 드레이크의 모습도 보입니다. 그리고 소드의 프린스 쿠쿠는 베가펑크 방송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베가펑크의 방송 후에 많은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 말하며 지금 이 시간이 우리가 나서야 할 때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장면은 스모커가 있는 곳으로 전환되며 스모커는 타시기에게 위치를 물어봅니다. 타시기는 자신은 병원에 있다고 보고합니다. 그리고 장면은 베가펑크의 방송으로 전환되고 베가펑크는 지금까지 발언한 내용은 이론에 불과했고 이제는 공백 200년에 대한 이야기의 마지막을 말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면은 나미 일행으로 전환되고 나미 일행은 드디어 탈출할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징베와 조로 역시 써니호에 성공적으로 도착합니다. 하지만 거대한 그림자가 보이고 나스주로가 나타나 자신의 검으로 써니호를 베려고 하는데요. 이때 징베가 조로를 어인수를 이용하여 던져버리고 조로는 나스주로의 공격을 막아내며 써니호를 지켜냅니다. 이때 조로는 나스주로의 검을 보며 비철이라는 말을 하는데요. 동시에 조로와 나스주로가 충돌하며 서로가 날아가고 징베는 조로를 잡아냅니다. 조로는 이 싸움이 길어질 것을 감지하고 나미에게 써니호로 먼저 가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나스주로와 1대1 싸움을 암시하는 말을 해버립니다. 징베에게도 먼저 가라고 하죠. 그리고 장면은 엘바프의 거병의 적단의 배로 전환되고 그곳에는 거인족의 선원들과 해군이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군의 중장들이 등장하는데요. 블루그래스 중장은 자신의 메카 레이저로 거병의 적단 배에 구멍을 내버리고 돌 중장 역시 해적선에 엄청난 피해를 입힙니다. 무투파 돌중장의 공격은 해군 병사들의 호응을 이끌어냅니다. 그리고 루피의 장면으로 이동하고 루피는 돼지의 모습을 하고 있는 어퓨리가 더 이상 따라오지 않자 놀라는 모습입니다. 도리와 브로기는 그렇다면 빨리 배로 이동하여 탈출하자는 제안을 하는데요. 이미 다른 오로성들은 고대 로봇 처리거인을 폭파하기 위해서 모여 있습니다. 마리조아를 습격했던 처리거인이기 때문에 이들이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때 베가펑크의 방송이 나오는데요. 베가펑크는 마지막으로 전세계의 D 이름을 가진 자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이 있다고 말하고 그리고 검은 수염과 사보, 드래곤의 모습이 포커싱 됩니다. 베가펑크가 결정적인 말을 하려는 찰나의 오로성이 고대 로봇 처리거인의 공략을 성공하게 되고 그리고 요크의 방해 전파로 인해서 베가펑크의 방송은 중단되게 됩니다. 드디어 조로와 나스주로의 싸움이 시작되는데요. 현재까지 나스주로가 보여준 퍼포먼스는 최소 4등급에 필적하는 강함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오다는 조로를 나스주로에게 매치업시켰죠.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조로의 새로운 퍼포먼스가 임박했다는 것입니다. 오다는 이번 화에서 귀철이라는 것으로 조로에게 무기의 떡밥을 던졌고 현재 해외에서는 조로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는 건데요. 게다가 조로에게는 한쪽 눈에 대한 떡밥을 가지고 있고 현재 조로의 메인 무기와 악마의 열매의 연관성까지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사물의 악마의 열매의 능력을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베가펑크가 개발한 신기술을 이용하여 사용자의 검이나 총 등 물건에게도 열매의 능력을 먹일 수 있다는 것인데요. 사물 능력자가 등장한 하나의 예를 말씀드리자면 과거 사물 능력자는 개개 열매를 먹게 된 총의 모양을 하고 있던 레스, 그리고 코끼리 열매를 먹은 칼의 모양을 하고 있던 펑크프리드, 도롱도롱 열매를 먹은 가스 병기 스마일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등장한 사물 능력자는 모두 동물계의 능력이라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물의 능력이 깃든 능력자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생물의 의지와 감정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독특합니다. 특히 레스는 표지 현재 에피소드 미츠 바로크에서 단순한 총이 아니라 전차가 되고 싶다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이 되었고 펑크프리드의 경우에는
주인의 명령을 자기 자신이 이해할 정도의 지능을 가지고 있었고 심지어 자신의 목숨의 가치까지도 알고 있었죠. 스마일리 역시 자신의 주인 시절을 알아보는 모습을 보였고 자신이 좋아하는 사탕을 먹는 등 식욕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로성이 언급한 정보에 의하면 동물계 열매에는 의지가 깃들어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 때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물 능력자가 등장한 지 상당히 오래되었음에도 이 설정이 스토리상 중요한 설정은 아니어서 제조 개념의 방법은 베가펑크가 발견했다는 언급만 나왔을 뿐 아직도 구체적인 방식이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기술이 그렇게 난이도가 높은 기술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워노코니에서 텐구야마 히테츠라는 대장장이가 개개 열매 모델 너구리를 먹인 주전자 분부쿠를 데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어려운 기술은 아닐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하지만 스마일을 사물에 먹일 수 있는지는 아직까지 불명입니다. 그리고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현재 파생되는 내용 중 하나는 해당 열매의 파츠를 자르거나 즙을 내어서 다른 사물에 바르거나 먹이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진지하게 접근하고 있는 여론이 있지만 이 부분은 만화적 허용으로 넘어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다음 여론은 상당히 주목할 만한 내용인데요. 만약 이 열매를 먹을 필요도 없이 만지기만 하더라도 능력자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의문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물건에 작용하는 것과 생물에 작용하는 것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답을 낼 수 없다고 보이며 다만 이 경우는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 보는데요. 칼리파가 열매를 먹을 때 나이프와 포크로 자르고 찍어서 먹었기 때문에 왜 나이프나 포크가 능력자가 되지 않았냐는 의문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너무 단순한 방법이라 굳이 베가펑크가 개발해냈다라고 하기엔 조금은 애매한 점도 상당히 많습니다. 자, 이런 개념들을 이대로 썩히기에는 너무 아깝다는 것이고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오다가 이제까지 중요하게 다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현재 악마의 열매가 폐기에 너무 밀려서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 역시 받고 있기 때문에 더욱 이 카드를 꺼낼 명분과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의 수혜자가 조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조로의 삼도류 중 악마의 혼이 깃든 개념과 악마의 열매의 악마의 영혼의 개념이 상당히 유사하며 조로의 마지막 파워업의 명분이 악마의 열매가 될 것이라는 것인데요. 조로는 이미 폐왕색 폐기까지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수련과 폐기로는 파워업의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조로가 악마의 열매를 직접 복용하는 개념은 최종장에 와서 개연성에서 상당히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결국은 세 자루의 검중 한 개 정도에는 악마의 열매를 깃들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동물계의 장점이 현재 조로의 단점까지도 상당히 보완해 줄 수 있다고 보이며 특히 조로가 가지고 있는 3대 귀철에 주목해야 합니다. 3대 귀철은 요도이고 악마가 깃들어 있는 검으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요검인지라 조로가 기운을 느낄 수 있고 조로가 로브루치에게 날려져서 굴뚝에 머리부터 처박혀 있을 때 쇼파가 검을 들고 오자 안 보이는데도 귀철의 기운을 느끼는 부분에서 이 검의 힘이 상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조로는 와노쿠니에서 킹과 전투 중 사신과 조우하는 모습까지 보여줬으며 더불어서 다시 악마의 열매와의 개념이 해외에서 검증이 필요한 네타로 뿌려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조로는 자신의 육체적인 피지컬의 능력을 비약적으로 끌어올리며 전투력을 상승시켰습니다. 게다가 와노쿠니에서 핵심이었던 폐기의 메타 역시 조로는 수혜를 입은 상태입니다. 결국은 차기 해적왕의 오른팔 4최간의 레벨에서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조로에게 또 다른 파워업의 명분이 있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의 답이 위에서 언급한 악마의 열매를 검에 깃들게 하는 방법이 가장 효율적이고 오다의 입장에서 이미 풀어놓은 개념을 다시 수집할 수 있는 효과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조로는 악마의 열매를 포함한 온갖 능력을 떡칠하고 나오는 강자들이 넘쳐나는 원피스 세계에서 상당히 보기 드물게 별다른 특수 능력 없이 자력으로 올라선 강자 중 한 명이라는 상징성을 유지해야 하며 이것을 실현시킬 수 있는 것은 역시나 자신의 검에 악마의 열매의 능력을 깃들게 하는 행위입니다. 자신이 복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리고 동물계의 열매와 조로가 전혀 연관이 없는 떡밥이 아닌 이유가 존재합니다. 오다는 원피스 98권 SBS에서 이렇게 개념을 정리하였습니다. 비능력자인 밀짚모자 일당에게 악마의 열매를 먹인다면 조로에게는 카이도의 물고기 열매 모델 청룡을 먹였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심지어 다른 밀짚모자 일당과 달리 조로가 이 열매를 먹는 게 아니라 조로가 이 열매를 먹인 검을 사용했을 거라고 밝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름 돋지 않나요? 이미 과거에 언급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카이도의 열매는 아직 카이도가 생존해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떤 악마의 열매가 조로의 검에 깃들게 된다면 지금의 조로를 한 단계 더 강하게 만들어줄까요? 저는 공격적인 부분에서는 이미 엠마와 페이감까지 가지고 있는 조로에게는 더 이상 보완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오히려 루피와 마찬가지로 스태미너 쪽으로 보완할 수 있는 동물계 열매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조로 역시 킹과 전투에서도 체력에 상당한 약점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동물계의 장점 중 하나가 회복력과 방어에 특화되었기 때문에 상성에서도 너무 완벽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조로에게는 아직도 왼쪽 눈에 떡밥이 존재하고 있죠. 조로가 감고 있는 눈을 뜨는 순간 말도 안 되는 능력을 사용할 것이다부터 수많은 가설들이 존재할 만큼 조로는 아직 전투적인 한계에 도달하지 않은 인물이며 오히려 루피보다도 더 아직도 포텐셜이 많이 존재한다고 봐야 합니다. 조로가 가지고 있는 것에 비해서 아직 거물급들을 상대로 승리를 보여준 전투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번에는 로브루치를 제압하고 그 윗급의 상대와 싸우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조로에게 어울리는 악마의 열매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역시 원피스 1118화는 정상 연재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거나 재미없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사랑한다고요.